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일동제약 공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회사가 이제 주가를 오르기 뭐라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음모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음모론이기 때문에 야 이게 말이 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음모론이야 라고 해서 너무 너 허위사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결코 이제 소송받거나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외부에 나와 있는 자료들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영상을 한번 공시만 이제 보는 영상이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다만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오병영 위원님께서 일동제약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 이제 핵심이 최근에 이제 경구용 게임 체인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일동제약도 지금 임상 1상이 있고 핵심은 이제 8월 말이다. 이제 8월 말에 이제 임상 1상 데이터에 탑라인 데이터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중간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를 중점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기술 이전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내년 초에는 2상에 진입할 거고 임상 1상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로는 비만 관련된 약의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특히 그런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서 이제 일동제약의 공시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사업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뒤져봐야겠죠.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근에 실적이 좀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왜 개선됐나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돌아섰어요. 영업이익이 뭐 700억씩 깨먹고 거의 뭐 500억씩 깨먹다가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500억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뭐지? 왜 연구개발비가 개선되지?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의 내용에 가서 보면 이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위탁 용역비가 대규모로 줄었습니다. 7기, 8기, 9기에서 보게 되면 위탁 용역비가 대규모로 지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보고서상으로 뭔가 회사가 이 연구개발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뭐 로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직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임상이 어느 정도 단계가 마무리돼서 어차피 이 회사가 임상 3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이 중단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의 어떤 계획이 바뀌게 되면서 9기에서는 실적이 이제 돌아선 것이죠. 실적이 돌아섰고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뭔가 적자가 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개발 단계를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지금 이 바이오 중에서 파이프라인은 결국 당뇨는 이 100% 자회사인 유노비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장 흥미로운 거는 보통 이런 걸 하게 되면 주주나 이런 구성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 만기가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5년 12월 28일 날 되어 있는 게 200억이 남아 있고 그리고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8년 9월 달까지 전환 청구 가능한 게 이제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1년 뒤에 이제 가능하니까 2025년 10월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200억을 미리 누군가가 더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환 청구를 하지 않고 지금 200억을 재워놓고 있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 등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등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메리츠 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 변동 내역을 보게 되면 메리츠 증권은 흥미롭게도 여기 보시면 얘네가 전환사채를 팝니다. 전환사채를 이때 팔아요. 1회차 전환사채 200억을 팔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주가가 13,000원대인데 16,000원에 그러니까 전환하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사채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와 뭐야? 왜 넘겼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산 놈을 찾아야겠죠. 산 놈은 여기 보면 DB1동 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에 보면 DB금융투자에서 뭔가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업금융에서. 그리고 요때 이제 100% 돈을 출자한 사람은 1인 주주예요. 1인 주주. 이때는 최대 주주가 한 명인데. 근데 사모펀드를 회사에서 열어주면은 보통 처음에 이렇게 가져갔다가도 사모펀드의 지분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러면 야 이게 이자 먹으려고 한 건가? 이자라도 많이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발행 조건을 한번 보죠. 이게 1회차의 발행 조건인데 1회차의 발행 조건에서 이자가 없어요. 표면과 만기 이자율이 없어요. 그러면 전환하는 순간 그 손실일 수도 있고 1년 동안 이자 손실이 될 수 있는 거를 어쨌든 16,000원짜리를 200억 원을 떠간 거죠. 누군가가. 그럼 저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부터 의심인데 이걸 가져간 거는 회사 쪽이거나 회사와 관련이 있거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든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13,000원 하던 거를 16,000원에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갔다는 거는 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회차 전환 사채도 이어서 이게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회차 전환 사채가 전환가액이 18,000원이에요. 그리고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024년부터인데 아직 이거 주가가 이러니까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사모펀드들, 이제 사모펀드들인데 얘네들은 전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면은 원금으로 회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직 안 했단 말이죠. 여기 이제 이 옵션에 관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혹시 콜옵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전환사채 이 계약한 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풋옵션만 이렇게 있고 매도 청구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원하는 거는 요것도 어느 정도 전환 풀어가지고 지금 이게 1회차는 16,000원짜리인데 요거는 누군가가 200억을 들고 있는 거고 그 200억을 잘 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2회차도 지금 좀 풀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데 요거를 잘 해서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러면은 지금 일단 당장 만기가 되어 있는 게 200억짜리 1회차인데 1회차가 12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엑시트 시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실적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연구개발비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분기보고서도 한번 뒤져서 가봤거든요. 분기보고서에서도 연구개발비를 한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요 계약 연구개발에서 여기서도 연구개발이 매출액 대비해서 예전에 한 16%대에서 작년은 너무 줄었던 거고 한 7%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러면 적자는 안 날 것 같다. 뭐 이렇게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회사는 여기 증권의 발행 결과 조달 사항에서 지금 200억에 해당하는 쿠폰이 없는 거 요거를 지금 이제 풀어야 된다. 풀어서 이제 수익 내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여기 이제 2회차는 이미 전환가액이 12,800원이라서 지금 충분히 이제 그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회사가 결국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외부 투자자가 느끼기에는 회사가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IR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일단 히든 밸류가 있다라고 이제 외부에 지금 알려줬고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외부 투자자들은 공시를 이제 살펴봤을 때 회사가 주가가
오르길 원하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음모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이거를 또 가능성 있는 높은 걸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 매도 환자가 기관 투자자잖아요. 메리츠 증권. 기관 투자자가 들고 있던 거를 이제 판 겁니다. 이제 판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 청구해봐야 쿠폰도 없으니까 손실인데 전환 청구해봐야 또 만기가 한참 남아있으니까 그 전에 유동화 해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200억을 이렇게 유동화를 해간 곳은 결국 회사가 그 투자자를 모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엑시트 해야 되는 시점이 2025년 말까지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회사에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회사는 적극적으로 IR을 하든지 뭐 홍보를 하든지 시장에 어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게 8월 말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있고 8월 말에 이제 데이터 나오기 전에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전환 사채를 전환 청구를 업무를 해본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임상 데이터와 맞춰가지고 전환 사채 전환 청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8월 말이니까 이게 보통 전환 사채를 전환 청구하고 상장될 때까지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8월 중순쯤에 중순이나 초중순쯤에 전환 청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 이제 전환 청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전환 청구자들이 좀 안도감을 느끼냐면 최소한 전환 청구 가격보다는 50% 이상은 올라가줘야 좀 안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전환 청구했을 때 충분히 매도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 생각엔 8월 초중순쯤에는 전환 사채 전환 청구가 될 것 같고 1회차의 경우에는 주가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다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심일 뿐이죠. 지금 어쨌든. 근데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16,000원 기준으로 한 50%는 올라야 전환 청구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오늘 주가가 이제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더 지금 이 기대감만으로도 업사이드가 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사례들은 한 번씩 학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